우리 교수님은 좀 법의학자가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고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도에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소개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원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토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 있다가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 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 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익사라고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고도의 부패로 인해서 사인은 불명임을 하고 먼저 전제를 하고 비록 부패가 진행됐지만 여러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서 생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은 나름 인정된다.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정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런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죠. 전라북 도내에 발생한 일반 사건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마지막 희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쓰신 부검 감정서가 이 진실을 밝히는 또 이제 단초가 된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부검이 참 어렵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시신을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부검 자체의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감정서를 쓰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서를 쓰다 보면 이분이 왔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손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유원지에서 프린스 차량이 유원지로 굴러서 내려갔죠. 근데 그 안에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려면 탑승자니까 차량 내부 구조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야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머리나 이런 쪽에 독특한 모양들이 있어요. 동심원 배열인데. 근데 그것은 차량 구조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요. 도대체 이 손상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감정서 뒷면에 썼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하다가 그 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에서 PD가 찾아왔는데 이 모양을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었다. 제 감정서가 그게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PD가. 그리고 한 30분쯤 있다 뭘 들고 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예요? 마늘 찌는 공이죠. 예. 그 몽둥이가 생긴 거 있죠. 예. 그걸 들고 왔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은 적도 있고. 이거.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전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년인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두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이거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자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은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옹벽 그 옆에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 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죠.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위 벗기고 뭔데 실압파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두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씻으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가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다녔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두정부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면. 뒤, 옆, 이마.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이번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치하게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해도 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보고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세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하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네.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야. 아무도 없는 그 세면대한테 가서 쇠파이프를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야, 그 진술서만 봐도 그 안에 뭔가. 네,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정장한테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 졸려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 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 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그 낙엽이 시인이가. 그래서 야,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것이 뭐. 자기 동네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네.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이렇게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만한 힘든, 그만한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만한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오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야. 제가 그런 말을 즐겼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짜리 건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나사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근데 살아있는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어차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들, 예방할 수 있는 죽음들,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그래서 미리 작은 사건을 놓고 경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에서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에 관계된 의학적인 일을 좀 담당하는 게 많은데 쉽게 와닿는 거는 부검. 부검. 네.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20년간 약 1,500구의 부검을 진행하셨고 일명 죽어야 만나는 남자로 불린다고. 이게 별명이 죽어야 만나는 남자.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그 사인을 밝히고 이거 하는데 부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검은 거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사님들, 뭐 경찰분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해결하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2014년 질식사로 묻힐 뻔한 윤일병 사망 사건을 예, 요거를 부검을 통해서 뭔가 좀 밝혀내신 게 있다고 그래요. 원래 사실 윤일병의 부검은 군대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질식사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데리고 간 게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체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입안에 토사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질식사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에 계신 기자님이 우연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속삭속삭거리는 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제 본인이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툭 하고 고개가 툭 떨구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도 풀리기 때문에 입안에 토사물이 있는 건 아주 흔한 거거든요.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질식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그 방송을 얘기했고 바로 그날 9시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새롭게 드러난 윤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윤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구타가 특정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검찰에 다시 수사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보니까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았고 결국은 다시 살인죄로 기소를 해갖고 법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병장 등 선임 병사들은 오랜 시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각자의 삶이 우리 다 고단한 삶을 사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사연들이 다 마음이 아픈데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아파트에서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휴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을 제가 부검하게 되는데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비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 막 불길이 막 화마가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는 멀쩡했는데 어머니는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꽤 받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사연이 원래 그 홀로 자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양과 파양을 2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말라붙은 작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본인도 홀로 자라셨는데 아이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요.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려요. 2주 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때 아이를 지키려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20대 엄마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소방관의 품에 안긴 4살 배기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23살 남호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지내던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본인 걱정보다도 그 이제 남겨진 우리 자녀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좀 컸을지가 이게 참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생에 저는 절대로 조연도 아니고 옆에 뭐 지나간 사람 1, 지나간 사람 2 정도 되는 카메오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오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모든 어떤 사연이 있는 돌아가신 분이든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 깊게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보기 흉하지 않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밝혀드리고 그리고 예쁘게 잘 봉합해드릴게 제가 잘 꼬맵니다 하면서 누구든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없음에도 좋은 곳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마지막엔 꼭 좋은 곳에서 좋게 밝은 얼굴로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너구나 마지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네. 내 일에서 하나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요. 어떤 걸 가지고 싶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제가 구성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요.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그다음에 뭐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하지만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닌 확신. 근데 확신이 과학자로서는 확신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초능력이죠. 그게 초능력이에요. 네.